자, 속삼인국 본사 3. 님의 은혜가 이럭사로 기질함은 더 심하이. 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이렇게 클수록 노론 신하들의 나에 대한, 이런 말이 빠진 거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더욱 심하여. 해도 바다의 자 섬도자잖아요. 물론 이제 섬도 내륙에 있는 섬도 있으니까. 자, 바다 섬도 많고 많은데 그 중에서 멀고도 안 좋은 곳을 골라서, 여기서는 추자도예요. 골라서 100년의 아주 오랫동안 갈 것 같은 향긋과 같은 것, 가시 넝쿨이에요. 가시와 같은 곳을 고신 추자도를 처음 여니. 여기가 두 번째 유배지. 골육도 구시하니 남이야 이르겠는가. 남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골육은 친가족, 또 구시 두려워하듯 보는데, 원수 구자예요. 원수처럼 보는데 괜히 죄를 받아서 유배 간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간 그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도 두려워하고 멀리 하는데 남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해되죠? 발상과 표현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기억나요? 관동백 의연대에서 깊이를 모르거니 끝인들 어이알리. 기억나요? 자, 발상과 표현이 유사한 것,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참수도 모르는데 미적분은 어떻게 알아? 기억나요? 바다의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끝인들 어이알리. 이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같은 거냐면, 깊이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 깊어서 모르겠어.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끝을 어찌 알겠냐, 이런 거거든요.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좀 다른가? 가까운 친척도 멀리해 나를. 그러니 더 먼 남들은 더 멀리 할 거 아니에요? 좀 안 맞나? 뭐 비슷한 것 같긴 해요. 행리를 다 차리고 금오낭을 기다릴세. 아까 금오낭 앞에서 나왔는데 금부도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배지로 뭐라고 하지? 끌고 범인을 끌고 가는 거, 연행해 갈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떻다 우리 묘군 금능에 원력하니. 자, 묘군. 자, 밑에 보시면 토끼에 태어난 작자의 아우 그랬네요. 묘군이라고 불렀나 봐요. 토끼띠인가 봐요. 그 동생도 금능에 원적하니 유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다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문운 가문의 운세도 건둔하고 가와도 첩첩하구나.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유사한 뜻이에요. 대꾸예요. 가문의 운세도 그 건자가 절뚝발이, 위에 절뚝발이 건이라고 해요. 자, 가문의 운세도 꽉 막혔고 집안에 미친 화도 겹겹이 쌓였구나. 화가 계속해서 미치는구나. 월남촌 가을밤에 기회하여 이별하니. 자, 월남촌 가을밤에 기회. 자, 하나 요거 추가로 제가 써놨어요. 만나기를 약속함. 다시 한번 보자꾸나 하고 이별하니. 다시 만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약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자, 타향, 여기 좀 해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타향 대침은 이 또한 님의 은혜. 자, 아까 이 사람이 유배지에 온 거는 죽지 않게끔 한양에 남아 있으면 그 노론의 상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배를 보냈어 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를 보낸 게 오히려
임금이 나를 애지중지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준 거다. 그리고 유배를 보내는데도 가까운 곳에 보냈어. 나주로.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편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상소가 올라오는 거지. 너무 가깝다. 편하다 여기는. 그래서 추자도로 갔는데 나만 추자도로 간 게 아니고 또 동생도 유배를 당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고향이 아닌 곳에서 베개를 마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또한 님의 은혜. 동생도 멀리 가긴 했지만 죽진 않았잖아요. 나도 죽진 않았고 어쨌든 서로 떨어진 곳에서 베개를 베고 잘 수 있다는 것 님의 은혜고, 격해상망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경내나 다르겠는가. 이건 좀 해석이 좀 어렵네. 놀랄 경자로도 이렇게 했는데 레는 우레잖아요. 근데 여기 좀 해석이 좀 잘 안 돼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대꾸로 봐서 유사한 뜻으로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것은 둘 다 나름대로 임금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리진 항구의 주줍을 정도나 즙이 노즙자래요. 한자 어렵다. 자, 항구에서 리진 항구 전남 해남에 있던 항구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 쪽인 거예요. 전남인 거예요. 리진 항구에서 배와 노를 정리하여, 즉 배를 타고 운행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동풍이 건드불며 쌍검을 높이 다니 돛을 달고 배가 뜨는 거예요. 푸른 물결이 묘망하여 하며 물 밖은 하늘이로구나. 저 수평선 너머에 그냥 하늘이 쭉 이어진 거예요. 망망대해 한마디로. 망망대해 지금 뜬 거예요. 고도를 지점은 저 멀리 외딴 섬 하나가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데 저기가 우리 갈 곳이야. 이렇게 하나 보죠. 검은 흑자가 추자도를 원래 가리키는 말인 건지, 검은 바둑에서는 검은 돌을 흑자라고 한대요. 저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검은색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흑자라고 부르는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 것인지. 어쨌든 자체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가 계유하는구나. 저기 멀리 떠있는 섬 하나를 가리키는데 추자도만 계유하다. 열개자 꿰류자 이렇게 정확히 한자가 안 나와 있어서 이런 글자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추자도임을 알게 하는구나. 저 멀리 있는 것이 추자도임을 알겠구나. 이 정도 의학하면 되겠어요. 추자도 가는 거예요. 그치, 출발 이제 한 거예요. 전라도 그 항구에서 출발한 거예요. 요 중략된 부분이 우리 프린트가 주신 거에 있는 건가? 어디야? 요만큼이 빠져 있는 거잖아. 요만큼 빠져 있는 거거든요. 요걸로 같이 할게요. 시야 이렇게 했죠. 시야 장반함에 광풍이 접천하니, 한밤중이 된 거예요. 한밤중이 되면 광풍은 갑자기 부는 거센 바람이에요. 갑자기 부는 바람이 하늘에 닿으니 거칠게 치니 정도 하면 되겠죠? 중류 실타하야. 실은 일타예요. 요게 키인가 봐요. 키는 방향을 잡아주는 부분이에요. 중도에 키를 잃고 호흡이 위태로울 때, 그러니까 큰 파도를 만난 모양이에요. 가다가 장년이 속수하고, 어른이잖아요. 배에서의 어른이니까 그게 선장인가 봐요. 어른이 속수무책하고, 방법 없죠. 뭐 선장이면 뭐해? 그럼
배가 큰 바람에 파도에 날리고 있는데 배 안이 실색할 배 안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도 하면 돼. 얘가 실색했다 그거보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 안의 사람들이 큰 배가 아니려나? 다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배 안 사람들이 실색하니 얼굴빛을 잃으니 즉 크게 놀라니 아연 실색할 때 그 실색이에요. 크게 놀라니 묘연한 이내 몸이 작은 이내 몸이 사생이야 관계하랴 죽든지 살든지 관계하랴 거의 자포자기 하듯한 마봐요. 재생하신 다시 살려주신 님의 은희 이미 죽을 뻔했던 건데 유배를 보내가지고 살려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도에 귀허하겠는가 가는 길에 그렇다고 다시 살기 위해서 전라도 쪽으로 돌아가겠는가 감심하던 모든 소원을 달감자예요. 마음으로 달게 여기던 모든 소원을 오늘날 이루어 주겠는가 뭐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거나 다시 한양으로 간다거나 이런 소원들 오늘날 이루어 줄 것인가 경사를 암송하고 경서예요. 역사서고요. 그냥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파도 치고 배가 엎짝덮짝 하고 있는데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묵송하고 옛사람을 생각하니 서면들을 생각하는 거겠죠? 부강의 정숙자는 정성과 공경으로 이 성을 정성으로 봤네요. 상경으로 등력하고 힘을 얻고 청해의 장자방은 충신으로 힘입으나 장자방은 돌을 닦아서 나중에 친선이 됐다는 사람 평생을 점검하니 이 공부가 소여하구나. 셔는 뭐뭐 같다 이런 뜻이고요. 소는 깨끗이 쓸어버리다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평생의 점검하니 이 공부가 학문한 것들이에요. 쓸데없구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부강에서 살았던 정숙자는 고사를 또 인용한 거예요. 정성과 공경으로 등력하고 힘을 얻고 뭐 신선이 됐는지 어쨌는지 여기 요 정숙자의 고사하고 장자방의 고사나 다 유사한 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련을 겪었지만 학문을 닦음으로써 그 다음에 신선이 된다거나 도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지금 배가 엎어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죽든 살든 관계하지 않아요. 마치 그 일동장에도 비슷한 거 나오거든요. 자, 또는 그 우리 박지원의 일야구 도하기 혹시 배운 적 기억나지 않아요? 중학교 때 이럴 때 배우지 않았어요? 그 중국으로 사신으로 갈 때 물을 9번 건넜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을 보니까 낮에 건너는데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밑을 안 봐요. 그리고 조용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밤에 건너려고 봤더니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낮에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라든가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외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경 쓰다가 보면 현혹이 되고 하다 보면 본질을 못 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본질을 깨달으면서 외물에 현혹되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내가 만약에 낮에 건너다가 배가 뒤집어져고 물에 빠지면 뭐 물을 내 몸으로 삼지 뭐 이러면서 마음 편안하게 가졌더니 이 강을 건너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 뭐 그런 깨달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 막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진 않아요.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응? 그렇다고 내가 돌아갈 수 있겠어? 이미 살려주신 몸인데. 과거에 정숙자라고 하는 사람, 장자방 이런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학문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응? 공부를 하는데 내가 평생 공부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쓸데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채석은 채석강이에요. 우측에 확인해 볼까요? 중국의 안희성에 있는 산 그랬는데 채석이라는 산이 있나 봐요. 그리고 거기 또 강이 있고 거기에서 되게 경치가 아름답대요. 그래서 달을 잡던 이태백. 이태백 하면 달 건지려고 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 거 기억나요? 자, 이태백이 함께 노는 듯하고 상수의 물고기에게 장사 지내던 굴삼녀, 구런이에요. 를 거의 볼 듯 하구나. 자,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을 거의 받아들이듯이 이렇게 하는 거로 볼 수 있는데 밑에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이태백 굴삼녀를 보는 듯 하다라고 하는데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채석강에서 달을 잡던 이태백과 함께 할 것 같고 상수에서 물고기에게 장사 지냈던 구런을 거의 볼 듯 하거나 즉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거나 이런 뜻이에요. 봉창 이런 말 이거 나 이거 잘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봉창 이게 배 창문을 봉창이라고 한대요. 봉창의 정은 정돈하다. 금은 오른쪽에 금지하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글자 있죠. 여기 실을 뜻해요. 실. 옷. 그래서 봉창에 정금하고 그러면 배 창문에서 옷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천명만 기다릴세. 하늘의 명령만 기다릴 때, 뭐 죽든지 살든지 운명을 기다릴 때 한 조각 나무를 얻어서 기계를 수부하니. 여긴 아마 이 기자가 그릇 기자예요. 그릇 기자가 들어가면 이건 도구를 뜻해요. 아까 앞에서 보니까 치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치를 잃었다고 그랬. 치가 그러니까 방향 잡아주는 거.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배를 움직일 수가 없었나 봐. 파도가 치더라도 그걸 치를 잡아가지고 물에 물결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면 배가 난파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고쳤지? 치까지는 못 고칠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칠 수는 없잖아요. 돛을 바꾼 것인지 어떻게 수리를 한 것인지 어쨌든 그런 어떤 장치를 보수한 거예요. 뒤집으면 우리가 아는 글자로 바뀌어요. 한 조각 나무를 얻어서, 그러니까 나무로 이루어진 어떤 장치겠죠? 돛대일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러진 어떤 것들을 그 도구를 보수하니 전위 위안 요거는 목적어고요. 위태로움을 바꿔서 뭐뭐가 되게 하다예요. 편안하게 만들다예요. 즉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요.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요 나무 도구를 만들어서 이를 편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잠깐 사이에 임기응변으로 어떤 장치를 고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구나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생이 죽고 사는 것이 운명이 있고 화를 입느냐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 하늘에 있으나 운명론적 사고네요. 요거는 운명론적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원래는 그럴 텐데 오늘 살아난 것은 우리님이 도우셨는가. 짜증나죠. 임금이 도우셨는가. 차라리 이렇게 하면 또 말이 될 것 같은데. 자, 원래는 죽고 사는 것이 다 운명이고 화를 입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이 다 운명이겠지만 오늘 살아난 것은 우리님이 도우신 것이구나. 도우신 것인가. 동방이 동쪽 방향이 이미 하얗게 됐어요. 밝아오매
소리치고 돛을 내려서 자 돛을 내려라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돛을 내려 석기를에 배를 메고 자 그 항구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착 던져갖고 메는 거 그런 건가 비슷한 건가 봐요. 석기에 배를 메고 섬중에 들어가니 이제 섬에 도착한 거예요. 추자도로 들어가니 되죠? 촌락이 거기 있는 마을이 소조하여 쓸쓸하여 수십 호가 어가라 쓸쓸하게 마을이 있는데 수십 개의 집들이 다 어부들의 집이로구나. 근데 그 집들이 풍우를 무릅쓰고 자 풍우를 무릅쓰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와실에 찾아 들어가니 자 이 사람 들어간 유배지의 숙소 거처를 달팽이 집 그랬어요. 되게 좁은 집이에요. 좁은 집에 찾아 들어가니 모자는 다 날리고 자 띠 모자고 자자도 비슷하겠죠? 위에 풀자 들어간 거 보니까 지붕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초가 지붕이 다 날아다니고 죽창 대나무 창에 무지 종이 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은 나 있는데 막혀 있지가 않은 거예요.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무지한데 침상이에요. 침상에 집에 옥누 집 옥자 셀루자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다 날아다니고 창문도 열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 들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상이나 등등의 마른 데가 전혀 없구나. 자 처음 딱 들어갔는데 비바람이 막 들이치고 있어요. 지붕도 막 새고 있고 창문도 다 뚫려 있고 비바람이 들이쳐서 침상이니 방바닥이니 전부 다 비로 젖어 있는 거예요. 말만한 좁은 방 말은 말 두 자인데 우리 그 곡식 같은 거 될 때 나무 상자 이런 거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적은 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만한 좁은 방에 조술도 조자 보면 이렇게 들어간 글자들 있죠? 다 벌레예요. 응? 기어다니는 벌레들이에요. 벌레가 많구나. 키가 되게 큰가 봐요. 팔척 과장이겠죠? 척이 30cm니까 8척이면 2.4m예요. 장군이다 씨. 일단 한 170, 80 되나 봐요. 옛날 뭐 한 160 저 정도.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큰 인물들 있잖아요. 진짜 크가 그냥 182m 되는 애들 있단 말이죠. 응?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이런 애들도 막 2m 가까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좀 컸나 봐요. 팔적 장신에 굽히고 들어가고 굽히고 나오면 집이 좁아가지고 좁아서 문도 낮을 거 아니에요? 근데 키가 커. 크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고 나올 때에도 허리를 굽히고 나오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어떤 불편한 상황, 열악한 상황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리를 서리고 누워. 이거 세워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할게요. 그냥 다리를 세우고 누워. 다리를 뻗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리를 세우고 누워 긴 밤을 세우니 배 안에서 적신 의복을 어느 불에 말릴 것이며 일행들의 굶주림 갈증은 굶주리고 목말라 한들 무엇으로 구하겠는가. 대꾸법이에요. 열악한 상황이에요. 행탁 탁은 주머니 같은 걸 뜻하는데 여행 주머니인 거예요.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를 털어내니 수는 어수의 뜻이 두세 개. 두세 말의 쌀뿐이로구나. 적은 쌀밖에 없는 거예요. 백죽을 쑤어서 둘러앉아서 배고픔을 가리고 요기하고 복물선 물자 운반선이죠. 요즘에 따지면 복물선이 도착하기를 밤낮으로 바라는데 아유 언제 오겠나 지금 굶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가까이 있는 섬이 있을 때는 물자도 자주자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요. 좀 큰 섬이기 때문에
물도 있어요. 산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추자도는 되게 작은지 큰지는 모르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단 물자가 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물도 좀 제주도 자체가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귀하겠죠? 아무래도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액이 미진하여. 자, 애군이에요. 남은 애군이 다하지 않고 아직도 화를 입을 일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중앙에 치패하니 아마 여기서 치패한 거는 여기 오려고 하는 보물선이 그런 것 같아요. 복물선이 도박할 줄 알았는데 얘가 중간에 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난파를 당했는지 어쨌는지 치패가 아주 결단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물선도 오기가 힘들어요. 힘드니 만사 여생이 다행히 살아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결활이 사는 걸 맺는다라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나고자 하는 함이 무책하니 방법이 없으니 어이하여 보존할 것인가 지탱할 것인가. 자, 왔더니 쌀도 얼마 없어요. 물도 얼마 없고. 그래서 보급선이 와야 되는데 그 보급선이 오다가 중간에 엎어졌어요. 뭐 그 사람들 살아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살아왔다 하더라도 물건은 다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살아나고자 하더라도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되겠죠? 10장이나 되는 향리. 장은 양팔을 벌렸을 때 넓이가 장, 길이에요. 가시 울타리를 사방에 둘러치고, 그러니까 유배지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갇혀서 멀리 다니면 안 돼요. 사방에 둘러치고 북편에 구멍을 뚫어서 물길을 겨우 만들어내니 위리 안치기를 했는데요. 어디 가둬놓고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 그러냐? 그 집에 연금 같은 거. 정치인들 보면 가택연금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연락을 못 주고받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구만리 장천을 큰 그 하늘을 마치 우물 속에서 바라보듯 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 갇혔으면 여기에 초가집에서 요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요만큼밖에 못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요거 좌정관천은 뭐 견문이 적은 걸 뜻하는데 문맥상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한자로 어쨌든 좌정관천이에요. 좌정관천은 통관규천. 통은 통한다. 관은 대롱. 규는 살피다. 천은 하늘이에요. 통관규천, 이관규천, 정저지와. 근데 뭐 내용은 맞지 않기 때문에 써줘요? 써줄게. 자, 좌정관천, 정저지와 우물 아래의 개구리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견문이 적을 때 쓰는 말이에요. 통, 관, 규, 천. 이, 관, 규, 천. 한자는 그런데 뭐 됐죠? 밤낮 들리는 것이 해도와 맹풍이요. 밤낮으로 늘 들리는 것은 바다 물소리와 맹렬한 바람뿐이요. 아침과 저물 무렵에 섞어 일어나는 것이 장무와 만우로다. 물결소리, 바람소리, 안개와 비가 만 잔뜩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자 보면 이 옆에 이렇게 생긴 게 개구자예요. 하여튼 뭐 미쳤다 이런 거 들어갈 땐 다 여기에 들어가요. 사납다, 거세다 이럴 때 장은 개구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식지 할 때 그 서예요. 자,
어디에 살 것도 정확히 미정하여 양지를 이별할세. 두 명의 조카를 이별할 때 장부는 이제 그 필자를 말하겠죠. 일촌 간장이 량 행로를 금할 수 있겠느냐. 장부이긴 하지만 그 작은 창자에 두 줄기 눈물을 멈출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아까 뭐라고 그러지? 데리고 오는 사람? 압송해 온 사람? 연행해 온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도착했으니까 돌아가는 모양. 근데 이해가 안 가네. 원래 이렇게 사람이 따라올 수 있나? 유배지 올 때 뭔가 좀 특혜를 누린 것 같기도 해요. 범인을 끌고 가는데 무슨 옆에 같이 걸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배까지 같이 타고 들어온 거 같아 지금.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잘 계세요 아저씨,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별할 때 장부 일총관장이 두 줄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있겠느냐. 이해됐죠? 남관에 별선하던 한이부의 정경이고 월강에 송제하던 유자후의 회포로다. 나의 회포가 뭐와 같냐? 손자와 이별하던, 남관에서 손자 이별하던 한이부의 정경이고 월강에서 동생과 이별하던 유자호의 마음과 같구나.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 사람들에다가 견준 거예요. 여기서 한이분인 유자훈이 하는 건 필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한번 고사 확인해 볼까요? 남관과 월강. 고사는 안 나오고 그냥 지역 이름만 나왔네요. 자,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화자의 슬픈 정서 상태를 견주어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앞성관 이별하여 님 계신 대로 돌아가니. 자, 앞성관은 아까 연행해 온 관리가 이별하고 그 사람은 한양으로 돌아가니. 경경한 우리 만전춘인 거 어디냐? 나섰죠? 외로운, 잠 못 이루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뭐 염려되다 이렇겠네요. 간절한 정도 하면 되겠어요. 간절한 일편단심이 다시금 새롭구나. 누구를 향한? 님에 대한 일편단심이 다시금 새로워라.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객회 나그네의 회포는 료락한데. 이 객지라고 했지만 여기 유배지를 뜻하겠죠? 나그네 객자예요. 추자도에 있는 유배객의 회포는 쓸쓸한데 송옥의 비추부를 초송으로 높이 읊고, 부는 한문학 문체예요. 한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송옥이 부른 비추부를 초나락 가락으로 높이 읊고 이런 뜻이에요. 비추부 확인해 볼까요? 어딨나? 송옥의 비추부. 송옥은 중국 정시대 말기 초나라의 궁정시인으로서, 비추부는 스승인 구런이 쫓겨나자 지은 글. 구런의 제자였나 보네요. 그래서 슬프게 부르는 노래일 것 같아요. 를 초나락 가락으로 높이 읊고, 류씨, 박씨의 두 명의 손님을 초초히 상대하여, 슬은 무릎 쓸 자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무릎을 꿇고 움직이다거나 뭐 이래 정도의 집인가 봐요. 되게 좁은 거지. 집은 것도 낮고 좁고, 의 자태는 한 두세 칸짜리 집을 초창함을 경영할세. 그래도 이제 작은 집을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걸고 줬었던 거가 막. 일단은 갔더니 막 창문도 다 뚫려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집을 조그맣게라도 만드나 봐요. 처음에 만드는 것을 계획할 때, 진행할 때 이런 뜻이에요. 섬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완역을 하니. 도와줬네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에도 워낙 그 앞에 정당이 장난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힘 있는 권력 집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는 뒤에 없애버리고 상대방 정적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잖아요. 현대사회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미국 애들도 그런 거예요. 트럼프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 새끼 그만두면 이 새끼도 털릴 것 같아요. 아닌가? 돈이 워낙 많아서 안 그러려나? 도망가려나 어디로? 자기 지지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자, 어쨌든 정파에서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밀려나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힘을 같이 했던 사람들 등등이 남아 있잖아요. 응? 아주 막 큰 죄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 힘으로 밀려난 경우라고 한다면 범죄 같은 걸 저지른 게 아니라고 하면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좀 편의를 봐주고 했던 것 같아요. 응? 이 사람도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섬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일을 끝내주니 역은 그 역할 이런 건데 이게 여기서는 공사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집 만드는 일을 완료를 해주니 번토 운하 항상 목적어 동사예요. 흙을 이깨고 기와를 운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정도 하면 되겠죠? 번토 운하던 창하연 풍속 이러구나. 요 하는 모습이 마치 고사 속 창하연의 풍속과 같구나. 인심이 좋다는 거예요. 우측에 창하연 볼까요? 당나라 때 당사년. 내용은 안 나와있냐. 거기서도 이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는 밑에 있구나. 자신을 도와준 백성들 주문한 채세를 살아가며 했다 이렇게 했네요. 요 주문 왕이 나중에 주무왕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용비어천가에도 나오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들이 왕이 되면 황제가 되면 위에 아버지들을 아버지 등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성계도 보면 태조 그러잖아요. 예방은 태종이고 그 위에를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래요. 여기는 왕이 아니에요.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하는데 요 주문왕이 어디 갔어? 요 주문왕이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예요. 이게 원래 이름은 고공담보예요.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맞을 거예요, 고공담보. 근데 이제 이게 용비어천가에도 나오는데 요 고공담보가 외적들이 자꾸 침입해 오니까 외적들이 오지 않을 곳으로 도망가요. 근데 그거를 도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옮겼다고 나와요. 옮기는데 아무래도 그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비적, 산적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칼부림하고 이렇게 하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나마 요 고공담보가 잘해주니까 이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다 따라왔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금 출산 출생 비율 0.76명인가 뭐 이렇게 된대잖아요. 2점 몇 명은 돼야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50년인가 2050년, 2060년 이렇게 되면 인구가 한 반, 이게 진짜 큰 문제더라. 어쨌든 대팍 준대요. 현대 사회에도 인구가 줄면 중국이 되게 엉망이잖아요. 그 GDP는 클지 몰라도 개인당 소득 이런 거 되게 적잖아요. 근데 국력을 G2라고 보잖아요. 왜 그래요?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도 적지 않아요. 근데 인도가 이제 넘어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도 인구가 많아야 나라가 강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인재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으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동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왕이 드디어 나라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그 주문을 거쳤을 때 그 사람을 따라온 백성들이 인덕을 따라온 거니까 이 사람이 거처할 곳을 만들어줬던 모양이에요. 자, 뭐 그런 거예요. 자, 번떡은 하던 지를 누구 대비했던 거냐 그러면? 지금 주문왕처럼 인덕이 있는 사람처럼 한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여기다 그 고사 같은 걸 주고 그러면 마치 자기를 주문왕에 빗대어서 덕이 있음을 뭐 표현했군. 이렇게 맞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비록 격식은 추액하나. 긍정 같아요? 부정 같아요? 부정 같죠? 좀 질이 떨어지나 거처할 곳은 깨끗하구나. 질은 그렇게 좋지 못해. 그러니까 격식이 양반이 거처할 만한 좋은 곳은 못 돼. 그러나 깨끗하긴 해. 언왕불신하는 것이 이제야 좀 좋아하구나. 자, 앞에 드나들 때는 키가 큰데 입구는 작아. 그래서 언이 나붓길 언자래요. 우를 앙자고 아마 이제 나붓기는 건 굽힌다라는 뜻이에요. 앙은 우러르다, 올려다보다, 허리를 펴다 뭐 이런 뜻인 건데 굽히거나 우러러보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이제야 좀 편안하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됐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줘서 짐승을 도와줘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몸을 굴신하는 것이 이제 좀 편안해졌구나. 감군은 이 세 글자예요. 감군은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벽에다 크게 쓰고 망, 미, 헌, 사, 미인곡, 속, 삼위인곡. 이거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망을 사자로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다. 망이 발할 망자니까. 이게 미인이에요. 헌은 집이에요. 즉 임금을 그려하는 집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임금한테 귀에 들어가라고 쓴 거겠죠? 망미헌이라고 하는 편액은 섬 사람 중에 네가 모르겠는가. 종일 폐호하고 하루 종일 문을 닫고 집을 닫고 주자의 서를 피열하니 열람하니 여러 번 읽으니 그래요. 항문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의리가 무궁함을 늙어야 깨닫겠구나. 어떤 사물의 이치예요. 주작의 이치가 끝이 없음을 늙어서 깨닫겠구나. 이게 잘 모르겠네. 새와 까치는 본데 없고 까마귀와 설기현자예요. 적개며 주적이며 어두귀명 같은 포함이랄 만나보니 이 동네에는 새같이 이게 이제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새 같아요. 그러니까 험지 먼 곳이잖아요. 육지 뭐 이런데 여기는 지금 먼 섬이란 말이야. 낙도란 말이에요. 까치 우리 좀 보통 길조로 보지 않나? 우리나라는 그죠? 까마귀는 좀 흉조로 보고 그래서 어떤 육지에서 살 때 보던 것과 섬에서 보는 것을 좀 대조한 거예요. 조작은 본데 없고 까마귀나 솔개만 지적이며 맹금류잖아요. 자, 어두귀명 같은 물고기 머리에 귀신 얼굴 같은 포한이를 만나보니 자, 포한이
어부 우측에 볼까요? 계급 고기잡이 하면서 즉 어부예요. 그러니까 를 만나보니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이거. 자, 그 어부들은 다 이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좀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요. 그 귀족만 사람이고요. 나머지 평민 이하는 다 그냥 개새끼 돼지 새끼인 거예요. 응? 자, 그 사람들은 어두기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고방 지금 인상이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자, 사람들의 인상이 요건 섬의 인상, 섬의 이미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인상은 어두기면이에요. 마음은 야록의 성정이에요. 들판에 있는 사슴, 야생 사슴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맥이니 만이니 이거 어디서 써놨지? 내가 이거 원본에서 써놨나 보다. 이게 북쪽 오랑캐예요. 북쪽에 어떤 종족 이름이래요. 원래 맥은 우리 민족도 맥족 아닌가? 잘 모르겠네.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대주의 아니냐? 이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 맥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거란족, 여진족 들어봤죠? 거란, 여진, 돌궐 이게 오늘날 이게 투르키인가? 투르키가 어디니? 터키라고 안 하고 뭐라고 바꿨잖아. 터키가 아니고 그 칠면조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바꿨잖아요. 이 명칭을. 튀르키가 아니고 튀르키 맞나? 터키. 하여튼 터키인지 튀르키인지가 이게 돌궐이에요. 형제국이니 막 이렇게 우리 막 한단 말이야. 실제 형제국인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족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멀리 간 흉노의 이동으로 한 그 아메리칸 인디언 있잖아요. 얘들도 같은 족속인 거예요. 다. 그게 동이족이에요. 모르겠어요. 동이족인지는. 요거는 이제 환단곡이니 뭐 이런 거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 같은 족속이에요. 이성계가 여진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죠? 근데 맞을 것 같아요. 말을 잘 타고 다니는 부족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돌궐, 거란, 여진 이게 다 우리 민족의 그런 족속이 맥일걸요. 그럼 사대주의 우리 오랑캐라는 거예요. 근데 북방에 있는 애들 다 우리 쪽 애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맨 보이는 새들 새끼들 까마귀 새끼밖에 없고요. 사람의 외모는 고기 새끼 머리에 고기 머리 어떻게 생긴 거야? 머리가 이렇게 생겼나? 실제로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IQ 낮은. 근데 귀신 얼굴이고, 그치? 머리를 막 산바르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예쁘게 치장하고 다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응? 그 다음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격이 난폭하고, 북쪽 오랑캐의 말소리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하기가 막막해요. 혈관이 막힐 듯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주고받겠는가? 말을 주고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 말이 통하지 않지. 사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집이나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근데 일상의 소재랑 관련된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그걸 알아듣고 씩 웃으면서 술잔을 기울일 수 있다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뚱맞은 이야기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본래 하고자 했던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생뚱맞은 얘기는 하고 있고. 우리 그 1964년 서울 1964년 겨울 거기에도 보면 저는 파리를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옆에 앉았던 그 군 관련 구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9급인지 19급인지 해당되는 사람이
저도 파리를 좋아해요. 얘는 플라이. 얘는 프랑스 파리를 말한 건데 이 새끼 파리를 좋아한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저는 살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생동감 있고 열정적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대학원 선생님이 말하요. 저도 살아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버스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여자의 배를 보면 살아있는 걸 느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지.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은 좀 통념이 좀 있지 않을까. 섬 사람들의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왜 도와줬냐? 도와준 건 또 자기가 덕있어 도와준 거라고 하고, 여기 사람들은 또 어두기면이고 미친 사슴 같고 월랑캐 같고 핏줄이 다 막힐 것 같아요. 상대하기가. 개새끼 아니에요? 자, 모르겠어요. 어쨌든 느낌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잠깐만 10분간 쉴까요?